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상을 약간 털고 나서 가로넣기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에서 전공은 영어 영문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고사성어가 글 쓰는데도 상당히 유효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커다란 지혜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 티브로드에 나와서 고사성어를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요즘 세상 이거가 판친다는데 너도 이거냐?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입입니다. 사입이라는 뜻은 쉽습니다. 사이비, 유사할 사, 말을 잇는다는 이, 역접이죠. 아닐 비, 유사한 듯 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어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맹자의 제자 만장이 어느 날 스승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어느 시골에 선비라고 하는 향원은 한 마을에서 선비고 향원이면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도 청렴하고 언변이 좋은 선비 향원으로 대접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공자께서는 향원을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맹자가 답했습니다. 향원은 비난을 하려고 해도 비난할 데가 없는 듯하고 꼬집으려고 해도 꼬집을 데가 없는 듯하다. 언변은 정확하고 마음도 청량한 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속내를 감추고 시세에 편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 향원을 덕을 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다. 공자는 늘 말씀하셨다. 나는 비슷한 듯 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을 싫어한다. 공자께서 잡초를 미워하신 것은 그 잡초가 오구의 싹들을 흐트러뜨릴까 염려해서다.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가 사이비가 나온 배경입니다. 사이비,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참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진짜를 해치고 흔들고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대한민국의 좀 씁쓸한 자화상을 그려주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공자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문질빈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은 문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문체라고 하는 것은요, 언변 또는 글씨, 옷 스타일, 포장, 디자인, 이런 것은 아마 문에 속합니다. 질은 바탕입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겠죠. 문질빈빈이라는 뜻은 겉과 안이, 즉 문체와 바탕이 고르게 조화를 이뤄야 그 가치가 빛나고 또 빛난다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디자인도 가치가 있는 시대고 디자인 그 자체가 바로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속이 알차지 않은 포장은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우리는 포장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아름답고 멋있다 해도 뜯겨지면 그 다음은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제가 결코 디자인이 문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속은 차지 않았는데 겉짓만 번지를 하면 사람이 경박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속은 꼭 찼는데 디자인이 허술하면 촌스럽고 투박해 보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 가치를 관리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맹자는 이 사입이라는 대목을 쓰는 구절에서 사람을 네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째는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중용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사는 사람. 둘째는 꿈은 아주 크지만 실천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사람. 셋째는 나름의 지주가 있어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속이 아주 좁은 사람. 넷째는 겉과 안이 완전히 다른 향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각자 어디에 속할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겉과 안을 완전히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겉과 안을 간격을 최소한도 좁혀보려고 하는 삶이 바로 아우라가 있는 삶이고 참된 삶이고 나의 색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이비, 우리 사회에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이비 못, 사이비 못, 사이비 못. 우리 대한민국이 좀 민주화되고 더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이 사이비라는 단어는 점차 좀 사라졌으면 싶습니다.